최근 신형 고위력 현무와 같이 진화된 한국의 무기체계가 공개되면서 주변국에서도 대놓고 우리 무기들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예 특집 방송까지 편성해 한국 무기에 대해 조명했는데요. 그들 특유의 돌려서 가는 방송을 만들려던 의도와 다르게 무서운 속도로 선진 기술을 선보이는 우리나라 무기의 실제 모습을 두 눈으로 본 그들은 말을 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시 발사 시 핵에 버금가는 위력을 낼 수 있다는 현무5에 대해 주변국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북한은 여러 차례 중거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자강도 무평리 일대와 평안남도 순천 일대, 평양순안 일대, 평북, 태천 일대 등 넓은 반경에 발사하며 한국의 심기를 상당히 건드려왔습니다. 늘상 있던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과거에 비해 그 빈도와 텀이 짧아지며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도 늘어나는 현재 상황. 국방부 역시도 당시 북한의 미사일 및 핵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쪽에서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끔 대응할 것이라고 굳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국군의 날 행사에서 한국은 전에 없던 신형 현무 미사일을 보란듯이 공개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영상을 살펴보면 현무5는 발사 하중을 견디기 위해 먼저 공중으로 솟구친 이후 엔진이 점화되는 콜드 론치 방식으로 발사됐는데요. 이때 군 당국은 현무5의 목표 재원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한몫했습니다. 이는 북한은 물론 주변국의 반발과 전략적 모호성 유지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국군의 날이 지난 후 돌연 IRBM을 꺼낸 이유가 이 때문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는 신형 현무 미사일은 그야말로 미지의 무기였습니다. 1톤에 불과한 현무3의 탄두 중량을 2.5톤까지 늘린 현무5는 괴물로만 알려져 있었는데요. 최대 8에서 9톤 중량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져 왔으며 재래식 탄두임에도 9톤 정도면 웬만한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낼 수 있다는 정보가 잇따랐습니다. 또한 국군의 날 국방부가 공개한 현무5의 시험 발사 영상에서는 탄두 부분이 마치 쐐기처럼 뾰족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유사시 100m 이상 깊이의 지하 시설과 지휘, 벙커 등도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계자들의 추정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전시 임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탄두를 바꿔 끼울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공개된 쐐기식 벙커버스터형 탄두 외에도 다량의 엄청난 자탄을 퍼부어 매우 넓은 지역을 파괴하는 것이 가능한 확산탄두, 폭발하게 되면 초고열 및 초고압을 통해 그 주변 지상과 지하 시설 등의 증발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열압력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현무5입니다. 또한 항행 경보가 내려진 범위로 밀어볼 때 최대 탄두 중량 9톤가량을 기준으로 사거리가 300에서 500k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구체적인 재원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전략 무기 개발이 노출되는 부담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체는 전문가들의 의견 역시 분분했지만 최근 새로운 소식이 나오며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의 언론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측 매체의 경우 이번 상황을 매우 삐딱한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FNN 프라임 온라인 뉴스에서는 현무5라는 이름도 아직은 당국에서 공식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시험을 할지 안 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나 거의 안 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는데요. NHK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그 위력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일본의 위협이 될 수준의 위력은 못 될 것 비판적인 시선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의 현무5 시험 발사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군 당국은 이번 첫 시험 발사에서는 미사일 사거리를 조절하고 엔진 추진력과 단분리, 탄두부, 자세 제어 기술 등을 시험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군 당국은 올해 여러 차례 추가로 시험 발사를 진행해 미사일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여나갈 전망입니다. 군은 현무5를 8에서 9톤의 고위력 탄두를 탑재한 세계 최고 위력의 탄도미사일로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추진체 등을 포함한 미사일의 총 무게는 36톤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무5의 로켓 추력은 75톤 포스, 하강시 최대 속도는 마하 10 이상이며 이번에 탄두 중량을 줄인다면 사거리 1000에서 3000km급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등으로도 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무5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후 개발됐기 때문에 현무4까지 사거리가 800km로 제한돼 있던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탄두 중량을 줄이면 3000km 이상까지 날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인데요.
이 정도 사거리면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볼 수 있으며 중국과 일본으로서는 크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북한은 오는 8일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을 맞아 열병식을 진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대대적인 열병식으로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 공개될 무기들의 해외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을 보여줄 것으로 추측됩니다.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5종류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전술핵 얘기는 이미 2021년에 나온 바 있으며 다음으로 고체 연료 ICBM 및 SLBM과 SLBM을 발사하는 잠수함, 정찰위성, 그리고 500km급의 정찰이 가능한 무인기 등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무기체계를 공개하고 과시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작년 말 전원회의 내용에서도 나왔지만 현재 북한은 우리에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조차 내세우지 못하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다양한 무기체계들을 계속하면서 이것을 성과로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대한 압박을 높여나가면서 어거지로 성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요. 물론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에 별반 타격을 입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오히려 이에 대응해서 우리 군도 북한이 아무리 여러 신형 무기체계로 위협을 하더라도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현무5인 것입니다. 현무5는 기획에서부터 차원이 다른 치밀한 설계로 짜여져 있습니다. 북한의 지휘통제시설, 특히 지도부가 지하에 숨어있을 가능성에 대응해서 결국 그러한 시설을 전부 파괴할 수 있는 대형의 무기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인 2010년도부터 우리 군은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중 당시 존재하는 무기체계에서 미국의 슈퍼벙커 버스터라는 13톤 폭탄이 존재했는데요. 지하 100m까지 파고 들어가서 적의 지휘부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가진 폭탄이지만 이 슈퍼벙커 버스터는 대한민국에 있는 어떠한 항공기에도 장착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미사일 기술이 확실한 우리나라가 이와 똑같은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할지 고안한 끝에 현무5라는 아이디어가 이미 한참 전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특히 미사일 사거리 제한, 중량 제한, 사거리 제한을 철폐하는 한미 미사일 가이드라인이 없어지면서 현무5는 개발과 배치까지 순조롭게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앞서 나온 일본 방송에서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불리는 KN-23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했는데요. 어느 정도 관련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들의 주장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KN-23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하며 북한이 가지고 있는 ICBM급의 미사일들과 굳이 비교를 하면 할 수 있는데요. 현무5는 IRBM, 즉 중거리 탄도미사일 이상급의 정치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죠. 거의 10톤에 가까운 굉장히 엄청난 무기의 탄두를 통해서 발사하기 때문에 사거리는 실제 한반도 내로 제한되지만 만에 하나 주변국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된다면 2, 3톤짜리를 탄두에 싣고 썼을 때 사거리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통상 미중러의 탄도미사일의 탄두가 1톤 안팎인 것과 비교해도 차이가 큽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비상식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만큼 앞에서는 평가절하를 하는 듯 보이지만 그들 특유의 본심을 숨기는 특성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뒤에서는 충분히 적 지휘부를 노릴 수 있으며 지하화되어 있는 적들을 거의 괴멸시킬 수 있는 능력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굉장히 강력하고 독특한 성격의 미사일인 현무를 내놓은 한국을 몹시 경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대량 살상이 아니라 특정 집중 파괴란 점이 현무5의 핵심입니다. 민간인의 희생은 줄이면서 적의 지휘부는 확실히 초토화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현무5에 집속탄을 넣으면 유사 핵이랑 비슷한 살상 반경이 나온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콘크리트 지하를 뚫기 위해서 대부분 중금속 탄두로 이루어진 셈이지만 중금속이 아니라 집속탄 투입하는 경우 그 살상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바뀝니다. 전문가들은 대략적으로 반경 4km가 훌쩍 넘는 지역이 초토화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는 촉구장 800개를 순식간에 폭파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위력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괴력무기, 전자기탄 등을 개발하는 게 우리에겐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지만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미국의 핵무기 제재를 잘 피해가기 위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사시에 주변국들에 대응하기에도 좋다고 알맞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 미래 공군 전력에서 핵심적인 우리 기술로 만든 전투기로는 처음으로 초음속 비행에 성공한 KF-21에 이어 대한민국은 하루가 다르게 주변국들이 경악할 만한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KF-21은 2032년까지 공군에 배치할 일정을 잡고 있는데 미사일 규제가 풀리고 엄청난 전략 무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뇌하는 수많은 기술자들의 활약도 컸을 것입니다. 개발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한국의 국방력이 더욱 견고해지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